10월 8일 중국 애들이 팔자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짱깨가 아니니까 오늘 팔자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장일영 주식의 최대 악재는 뭐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식의 최대 악재는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리고 주식의 최대 호재는 많이 내린 겁니다. 늘 뭐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뭘 사야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원론에 들어오죠. 10월 8일 오늘은 사실 생각보다 장이 조금 내렸어요. 예. 생각보다 장이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오후장에 장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화면에 이렇게 단풍 백인 사진을 퍼왔는데 물론 이제 저작권 확인하고 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자료를 제가 방송을 하고 나면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에 안 걸릴 수 있게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네이버 이런 데서 아무리 덥석 다운받았다가 올렸다가 나중에 큰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이렇게 캡처할 때 많이 올리는데 천천히 지금 뭐 장이 끝나고 대부분 이제 오늘 장 조금 다시 좀 기대를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코스피가 오늘 지수인데요. 지금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20이라고 우울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왔고요. 또 여기서 이제 20하고 60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코스피가.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도 지난 10월 초에 여기서 5일선하고 21선이 한번 나오고 이제 코스피보다 하루 이틀 먼저 이렇게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양 시장은 보이는 그림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 그대로 하락세입니다. 사실 데드크로스는 하락세잖아요. 제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하락세입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지금 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보면 그 6월달 이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죠. 6월달에.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번 주 그리는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이번 주 끝나고 더 빠지고는 다음 문제예요. 일단 이번 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 이때도 보면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지수를 분석할 때 이런 게 좀 분석을 합니다. 어떤 분석을 하냐면 이 62선을 중심으로 잡고 같이 계산을 해요. 여기서 이만큼 하락한 폭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포인트 되죠. 그럼 2300 여기서 한 60포인트 빼면 한 코스피는 한 2230까지 열려요. 예. 근데 지수부터 한번 조금 이야기하고 사실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은 시장 분석이 아닙니다. 예.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5에서 빠졌으니까 여기서 800이니까 35포인트. 그럼 밑으로 35를 빼면 765. 예, 거의 요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양 시장의 그 하락폭은 코스피는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양 시장의 폭은 뭐냐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리면 이만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반등하다가 또 내려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이 반등 주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사실 뭐 왜 안 지워지니? 야, 지워야 되는데 들을게. 이번 주가 이제 주봉을 보면 되게 좀 위험한 위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죠. 분석을 하면 코스피는 뭐 2200이 어떻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730, 40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미리 섣불리 거기까지 내려가네 안 내려가네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조금 강조드리는 거는 이번 악재가 어떻게 보면 이 6월달에 있었던 게 뭐죠? 6월달에 있었던 시장 악재가 무역 분쟁 가속화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늘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너는 뭐냐? 큰 그림을 알고 가야 되는데, 6월 달에 사실 장이 좀 급락할 때, 이때는 좀 달랐나? 이때도 사실은 이제 약간 이런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거든요. 예. 지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예, 한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을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장 분석은 어떤 거 할 때 보냐 하면, 선물 옵션, 아니면 펀드, 아니면 지수 ETF. 이런 거 분석할 때 뭐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거 분석하는 겁니다. 예. 맞잖아요. 아니면 이제 좀 큰 돈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그 차익 거래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아비트레이지 아비 거래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차익 거래를 할 때. 그래서 사실 시장 분석은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 뭐 지수가 뭐 코스피가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이제 이건 이제 방향성 매매니까 이게 방향성이잖아요. 지수 방향성이니까. 뭐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인덱스 펀드 갖고 있으면은 이또 지수 방향성이니까. ETF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실내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LG전자가 있는데 LG전자가 뭐 지수 올라온다고 올라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 가스관 쪽들은 되게 강했어요. 화성벨벌의 가스관하고 금강산 강강은 되게 강했어요. 얘들은 지수랑 상관없잖아요. 아난티인데. 근데 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엄청 약했어요. 갑자기 훅 빠졌어요. 이건 뭐냐? 또 이게 또 지수랑 관련이 있는 거고. 주말에 상당히 호재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방탄소년단이 유럽에서 야구장으로 제가 아는데 4만 명 규모의 그 무슨 콘서트 뭐 이런 걸 했는데 완전 그 흥행을 했다며요. 방탄소년단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 정도 4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에 그거를 다 채운다고 하면 예? 다 채운다고 하면 그게 거의 뭐 비욘세나 뭐 하여튼 상당히 좀 우리가 아는 팝 가수 정도가 돼야 채운대요. 근데 오늘 보면 사실 주식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키스트 같은 거 잠깐 움직이다 말죠. 예. GMP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오히려 내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 저 몰라요. 지수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이때는 지수를 분석을 해야 돼요. 가네만에. 예? 가네만에 분석을 해야 돼요. 이때는. 왜? 그래야 이게 지금 뭐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수 ETF 이제 이런 거 저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 ETF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지수를 분석을 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지수를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는 조금 레버리지잖아요. 두 개잖아요. 지수 1% 빠지면은 2% 빠져 얘는. 2%부터 더 빠지죠. 이 탄의 추세를 보여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지수 분석하는데 장이 이렇게 이제 한번 쉽게 우리 표현으로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바닥도 안 보이고 맛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는 누가 유리하겠냐. 예. 이제 공매도 치는 애들이 지수 공매도는 더 위험해요. 쇼커브 나올까봐. 지금부터는 오늘 장도 사실 그런 게 많이 표시됐어요. 오늘 이게 영상이 10월 8일인데 오늘 실제로 어디 갔냐? 오늘 실제로 보면 코스피는 안 그랬구나. 아닌데 오늘 상승 종목이 꽤 많았는데 예. 어제보단 금요일보단 많았죠. 예. 지금 오늘의 코스닥은 보면 상승 종목이 그래도 380개예요. 지난주 수목금보다는 많았어요. 코스피는 작았군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시가총액 여러분 화면 좀 작습니다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니까 예. 많아요. 예. 1위부터 뭐 지금부터 또
늘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어차피 지수가 빠지면 두 개 아니에요? 지수 관련주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초개별주 아니겠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있어요. 훅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냥 기술적 매매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그냥 굳이 힘들어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수가 갑자기 빠지면 이게 기업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종목은 죽어요. 그럼 뭐가 움직이면 똑같은 지수가 갑자기 빠졌잖아요. 그럼 기업 분석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지수가 확 빠지면은 우리가 보통 큰 돈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큰 돈들은 이게 좀 다르죠. 개인들은 지수가 빠지면 저도 개인입니다만은 어떻게든 내가 이걸 좀 많이 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지금 장에도 먹을 만한 거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오르는 게 없을 거니까 오르는 거 찾으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큰 돈들은 그럴 것 같습니까? 보편적으로 큰 돈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얘들은 최우선이 리스크 관리예요. 어쨌든 큰 돈 펀드나 이런 애들은 장이 빠지게 되면 무조건 덜 손실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덜 손실 보기 위해서 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주식하면 안 돼. 제가 회사가 AR이잖아요. 제 회사 이름이 AR입니다. 이게 절대수익이에요. 절대수익.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국내 큰 자산 운용사 다니는 펀드 매니저 저 친구가 있어요. 옛날 제 입사 동기가. 그 친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처음에는 야 말이 너무 어렵지 않냐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모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회사를 낼 때 이름을 상호를 이렇게 적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의 절대 수익은 절대 수익입니다. 뭐 시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두월 산업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도. 어떤 사람은 오늘 같은 물론 저는 못 먹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두월 산업을 사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차바이오텍을 네이처셀을 오늘 저가에 노린 사람도 있을 거야. 물론 제가 별로 원하지 않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이처셀은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2주 동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한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이처셀은 계속 조금 더 이 21선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가면 밀리고 빠지면 타고 들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지수 관련주가 올라가거나 초개별주 이력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지수 관련주가 올라가거나 초개별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과연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겠냐. 아니면 거꾸로 내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가지고 5%를 먹을 수 있겠냐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돼요. 쉽지 않죠. 여러분도 알아요. 쉽지 않다. 살 수는 있는데 5%를 먹으려면 2,500원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48,000원이 다시 나오는데 아우 삼성전자 이만큼 올라오면 딴 게 더 가지 않을까? 빙고. 맞는 말이에요. 그럼 하이닉스를 내가 여기서 보면 어차피 이제 제가 좀 강조드렸던 게 있죠. 대형주는 그렇게 너무 많은 뭐 단기 차트에 연연하지 말란 말씀 드렸잖아요. 야 근데 외국인 너무 파는데 기관도 팔고. 그래도 하프로 선생이 하던 말이 있는데 아씨 오늘 조금 산다마는 그래도 특별히 이런 거 대형주들은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 하지 마라. 특히나 지수가 빠졌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차라리 그러니까 지수 관련 차라리 저라면 셀트리온 사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관망 의견이에요.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차피